드디어 이제 그러면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알죠? 대충돌이 있었다. 자, 여기 적어줄게요. 어느 정도 적어줘야 되는가 하면 지구과학이 완전히 파라다임이 바뀝니다. 그레이트 임팩트, 대충돌. 이제 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돌이라는 게 바로 우리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목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이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1995년. 여기다 적었어요. 1955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딱 적었어요. 원. 그리고 이때는 저 원자 폭탄이 나오고 뭐 인공위성이 원투 수학을 뜨네요. 이게 한 개, 이게 바로 엑소플래닛입니다. 이 이름이 엑소플래닛입니다. 외계 행성을 하나 딱 관측했어요. 이 팀이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우주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이라는 게 아주 예외적인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 케플러에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최근 30년 사이에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요. 행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이 한 7개 있잖아요. 이 행성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할게요. 처음에, 자, 프랑스의 그 유명한 니스에 쪼매는 그 천문대가 있어요. 그 니스에 있는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이 바로 언제냐 하면 연도가 굉장히 2005년입니다. 바로 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자, 왜 만들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셔야 돼요. 처음으로 행성 하나가 발견됐고 그 다음부터는 한 수십 개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행성들이 태양계 말고. 그래서 천문학계에서는 이 행성들이 야 이거 많을 수가 있겠네. 그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지구 태양계에 있는 행성하고 그쪽 행성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행성이 처음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45억 년 전에 만들어지던 이 위치대로 그대로 있었던 건가? 아니면 처음 태양이 만들어질 때 행성은 어떤 위치로 있을 건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해졌나 하면 조금 더 갈게요.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나왔냐 하면 그랜드 텍 모델이 나왔어요. 이 텍은 뭐냐면요, 요토 경기에서 배의 방향을 팍 트는 겁니다. 배의 방향을 탁 트는 거. 이제 뭐 반환점이 있다면 요토 경기에서 쫙 했을 때 확 트는 이 기법을 텍이라 그러는데요. 이 프랑스에서 뭐 요토 잘하니까요. 튼다. 요거만 알았어요. 요렇게 갔다가 반대로 다시 돌아온다. 요게 그랜드 텍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행성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바탕으로 두면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랜드 텍이고 요 연도를 기억하셔요. 연도를. 바로 이게 2011년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게 2005년도에 엑소플래닛이 한 개가 발견됐어요. 자, 그럼 개수해 보세요. 2016년에 외계 행성이 몇 개 지금 측정이 된지 혹시 아는 사람?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벌써. 그게 오래됐네. 2016년부로 인류가 외계 행성을 몇 개 측정을 했느냐 하면요, 4,600개를 측정했어요. 자, 4,600개를 측정했는 것도 중요한데 분류를 해봤더니 진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상황이 진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드러난 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핫 주피터라는 사건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주피터의 질량을 알아야 돼요. 주피터 질량이 얼마예요? 300배, 300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헷갈리면 이거 이론 전개 못 해요. 주피터가 지구의 300배입니다. 300배고 태양의 몇 배냐 하면 태양의 몇 분의 1이냐면 1000분의 1이요. 기억해 놓으세요. 주피터가 대단해도 태양이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태양은 지구의 몇 배? 30만 배. 이거 모르면 천문학 할 수 없습니다. 30만 배. 선은 요 전부 다 이렇게 지구라 적어돼요. 지구에 그렇습니다. 예. 천문학에서 기호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 태양 질량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M을 적고 가로 2를 적으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씁니다. 다들 천문학자들이. 됐어요? 오케이. 자, 기본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구 질량의 300배 되는 이 주피터가 뜨겁다는 거예요. 왜 뜨거운가 하면요. 자, 보세요. 천문학자들이 이걸 관측하고 뒤로 나서버려 버린 거예요.
자, 어떤 모 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우주 바깥에 어떤 별이 있어요. 우주에. 다른, 우리 밀키웨이 아닙니다. 우리 밀키웨이 안에서 이만한 천체가 있는데, 태양이 있다 합시다. 태양 같은 천체가 있는데, 자, 우리 태양에는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수성이잖아. 수성 애격이 요만해요, 그리면. 그럼 요 거리가 얼마예요? 이 거리 암기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0.4A라 그랬죠. A라 그랬죠. 지금 측정을 해봤더니, 자, 보여줄게요. 자, 이게 태양이라면, 이쪽 다시 그려줄게요. 이 감을, 이걸 보면 왜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가를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자, 태양이 이만하다면, 지금 우리 가장 가까운 수성은 애격이 요만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래도 여기 얼마예요? 0.4AU잖아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지금 우리 밀키웨이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나니까요. 목성이 있다만 하잖아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이런 목성을 발견한 거예요. 태양에 얼마? 0.3AU까지 있는, 그래서 공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태양한테 완전히 떠 죽는 거야. 그냥 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벌겋게 따라가고 핫 주피터라 그래요. 이걸 발견되면서 전 세계 천문학이 뒤로 나사퍼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이게 태양이면 우리 목성이 어디 있어요? OAU에 있잖아요. 그럼 야가 45억 년을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수금지와 이 배부터 거리 모든 걸 다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게 바로 2016년에 이 사건이에요. 이 4,000개를 이전부터 알았죠. 당연히 이 산업이 쭉 점진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게 케플러 이성이 맹활약했습니다. 그건 내가 또 4년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완전히 막 우리가 이 보통 상황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밀키웨이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인류가 지금 깨달은 지 한 20년도 안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 그러면 45억 전에 우리 목성은 엄청나게 가까이 할 수도 있겠네. 이게 있으니까네. 됐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이 언제 나왔냐 하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2017년에 마지막 모델이 나와요. 이제 이해됐죠? 이게 4,600개가 분류가 되면서부터 진짜 이 파노라마가 다 펼쳐진 거예요. 실상이 다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문학에 대한 이론을 전체 다시 봐야 되겠다. 무슨 관점으로? 바로 이야기했던 반란을 일으킨 저 관점으로. 자, 이 반란이 왜 일어났겠어요? 심각하죠? 이제 따라오셨나요? 이 이야기를? 이제 따라오셨나요? 어마어마한 대충돌 과정을 있었을 거다. 나왔잖아요. 공통점이. 그러면 그게 언제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거야. 그게 그 유명한, 바로 그게 아벨이에요. 2018년 같으면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논문이. 가장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최에서 바뀌어진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따라오셨나요?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반란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설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자,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이건 충격이요. 어떤 별이 있는데 그 가까이에 목성 같은 큰 행성이 이거 접촉하다시피 있는 행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도 이런 경우를 안 거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수십 개가 발견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이언트 어스, 대형 지구도 발견됐고 어마어마한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AI 혁명에 너무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꿈 깨야 돼요. 이건 가상의 혁명인데 리얼 공간에서 혁명이 지금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이에요, 이거. 자, 빨리 이거, 자, 드디어 아벨 이론이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는 가 연도를 따라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 반란을 설명해야 돼요. 자, 야가 23.5도 헷가닥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45억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그 무렵에 먼저 굳어진 지구 질량의 10분의 1. 여기 그냥 10분의 1 질량, 10분의 1, 10%, 10분의 1. 질량을 가진 가상의 천체인데 이 천체 이름이 뭐냐면 미리, 이거는 오래전에 확립이 된 이론입니다. 테이아라 그래요. T-H-E-I, 테이아. 테이아는, 자, 빨리 적어놓으세요. 테이아는, 자, 우르노스하고
엄마 가이아하고, 알죠? 이거, 우르노스, 가이아하고 그 첫 번째 난 그 자식이 테이아입니다. 테이아의 딸이 누군 줄 알아요? 셀레나입니다. 셀레나가 달이잖아, 달. 이제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천문학자들도 이름 잘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르노스하고 가이아가 낳은 자식이 테이아예요. 테이아가 달의 엄마예요. 그 달의 여신이 셀레나잖아. 그래서 셀렌이라는 원소 있잖아. 셀렌이 이제 달에서 나온 거잖아. 이 테이아 가설입니다. 그 유명한. 근데 지금은 이거는 가설 단계, 물론 가설인데 뭐 그것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은 시뮬레이션 결과 다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거의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략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화성 질량 정도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적으면 빨리 식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고체로 된 핵을 갖고 전체가 고체 상태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뒤에 연도는 내가 명확히 드릴게요. 45.56, 45억 6천만 년 전 갓 지구가 생겼을 때 지구는 액체 상태입니다. 그 지구는 액체 상태니까 대략 지구가 이렇게 합시다. 자, 액체 상태를 통과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안에 핵이 있습니다. 핵이 중요합니다. 철하고 니켈로 된 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리카 위주로 된 멘틀청이 있고, 근데 전부 액체, 이걸 마그마 바다라 그래요. 자, 그런데 야들이 이제 왔어. 야가 이렇게 해서 히트한 거예요. 이렇게 친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치면, 자,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충돌의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생각하면 돼요. 몇 년 동안, 1억 7천만 년 동안, 중생 때 시간 그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건 조심해요. 그거는 뒤에입니다. 자, 요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아벨이 아닙니다. 아벨보다 1억 6천만 년 전에 지구가 막 생겼을 때입니다. 이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날 때고,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충돌했어요. 충돌하고 나서 그림을 빨리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가 엉겨 붙었어. 그러면 이제 달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 테이아가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이 그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테이아에 핵이 있죠? 됐죠? 그러면 이제 지구에도 핵이 있죠? 근데 지구는 액체 상태죠? 둘이 충돌하면 다 녹아요. 액체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충돌하면서, 뭐 그대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액체 상태니까 여기 있는 이 충돌 과정에 이 핵은 무겁기 때문에 야는 일로 늘어와요. 늘어오고, 전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랜덤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완전 액체 상태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나 이런 그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랜덤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개의 찹쌀모찌가 앙코가 있는 두 찹쌀모찌가 탁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됐나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나 하면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름답게 그려야 되니까요. 자, 상황이 끝나고 나고 봤더니 그래서 다 융해돼 버리고 큰 핵이 하나 생겼고 됐죠? 자, 그 다음 과정이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그러면 두 개가 완전히 합체가 된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 두 밀가루 반죽이 구별이 안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구는 지구대로 동그랗게 이제 구형을 갖춰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원래 구형을 갖추게 됩니다. 핵이 있고 여기에 야들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야들이 막 끊어진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이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물방울이 막 이렇게 튀겠죠? 떨어져 나가겠죠?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돌고 있는 상태요. 이렇게. 그럼 야 떨어져 나간 것들이 이렇게 중력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밀가루 반죽밖에 없다는 거예요. 앙코는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쪽의 밀가루 반죽이나 이쪽 밀가루 반죽이 완전히 섞여갖고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같아요, 달라요? 완벽히 같죠?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철저히 깨달아서 완벽히 같을 수밖에 없죠. 충돌이 섞였으니까, 액체 상태를 통과했으니까 완벽히 같죠? 됐어요. 그리고
무거운 핵은 지구 쪽으로 몰아주고 야는 핵이 없죠. 그리고 이 물방울이 모여갖고 이제 달이 되는 거죠. 자, 감 잡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하고 이쪽하고 이거가 호모지니스하다는 거예요. same, 같다는 거예요. same, 같아. 뭐랄까? 동질적이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사람들이 또 끝까지 안 밀어붙이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요. 달이 꼼보가 되는 걸 우리가 끝까지 안 밀어붙여봤잖아요. 당연히 생각했잖아요. 이것도 같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같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안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천체 물리학을 해보면 서멀 이퀴리brium 상태를 거쳤다는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태초의 3분간 보면 구체적인 이론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수식으로 유도해내는데 스티븐 와인버그가 그 책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빅뱅 초기에서부터 쭉 하는 그 과정에서 서멀 이퀴리brium 상태를 통과했다. 물리학자들 요구하는 딱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만 조금 맞추면 다 유도해냅니다. 같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야들은 아무리 떨어져도 야하고 야는 같아야 돼요. A는 A요.